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홍 대표입니다. 자, 오늘 2월 19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엔솔 시총 상위주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의 8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700포인트 선에 바짝 다다른 이런 모습인데 대단한 상승이었죠. 특히 오늘 최근 상승폭 중에서 오늘 상승이 가장 큰 모습이었어요. 오늘 최고 2%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8거래일 연속 상승의 끄트머리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700포인트 선 턱 밑까지 이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 영역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오랜만에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는 어느덧 이 삼성전자가 다시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오늘만 3% 상승, 보통 삼성전자 3% 상승했으면 일반적인 종목들 한 20% 정도 상승한 느낌이에요. 5% 정도 상승하면 거의 상한가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삼성전자의 상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4%가량 상승하면서 전고점 바짝 다다르고 있고요. 신고가 자리였던 요날, 이 선을 엄청나게 걸었죠. 그만큼 여러 번 매매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얘기인데, 25만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의미 있는 신고가가 될 텐데, 이번에 K칩스법 통과로 인해서 이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전부 상승했죠. 얘네들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 요소로 남아있지만,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2차전지주들이 호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악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에 불확실성 제거에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흐름이 제대로 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시총 상위주들의 그러니까 수급이 몰린 거잖아요. 이렇게 힘이 쭉 시총 상위주들로 몰아가니까 수급이 당연히 집중되겠죠. 삼성전자가 빨아들이는 시장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개미지옥 같은 막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아들인 상승폭이 이제 겨우 3% 정도. 하지만 지수를 이끌어내는 데는 좋죠. 문제는 글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개별 종목들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은 솔직히 거래량 한 1, 20억 정도만 거래 대금이 들어와도 호가가 변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20억은 티도 안 나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좀 빨간색으로 상승 흐름,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올랐는데 개별 종목들이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장중 내내 재미가 없었는데 결국엔 이 시총 상위주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들 상승하면 그들의 벤더 업체들로 점점 그 실적 범위가 넓어지죠.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하는 것은 전형적인 펀더멘탈입니다. 금융 환경도 있죠.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로 변화하면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니까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역금융 장세잖아요. 지금은 아직 유동성 장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승하려면 펀더멘탈, 즉 실적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전방산업의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이 증가했을 때 그 밑에 하청 밴드 업체들도 지금 파트너사라고 하죠. 이 파트너사들의 실적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도미노예요. 상승도 하락도 도미노지만, 하락은 이제 매물이 반대 매매로 팡팡팡 쏟아지면서 도미노가 나온다면, 이 상승할 때는 그 정도 속도의 도미노는 아니지만 올라가면서 서서히 시총 상위주가 올라가고 그 실적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파트너사가 또 올라가고, 이 파트너사 1차 벤더가 상승하면 그 뒤에 2차 벤더 업체가 또 1차 벤더 업체를 추종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총 상위주들 따라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내일 이슈는 미국 1월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연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도 그랬죠. 지금 연준 인사들,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그 SBS 비즈 필살기에서 그 방송에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중요하고 FOMC 의사록에서 뭐 의사록 내용이 중요한데 기대할 거 1도 없다. 절대 우리가 원하는 얘기 안 해줘요. 해줄 리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멘트 하나로 증시를 뛰어 올리면 증시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허용하겠습니까? 용납 못하죠.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들은 더욱더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미드리파적인 쪽의 이사들도 전부 매파적인 발언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시장 지수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올라오게 하면서 시장이 시장의 힘으로 또 올라오려고 하고 이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정말 낮아지고 기업 실적이 받쳐주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상승이지 연준에서 지금 뭐 금리 인하 할게요 하면서 쭉 올라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품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의사록 공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벤트인데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안 줄 건데 이런 거 있죠. 이제 연내 금리 인하 없애자,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이다. 뭐 연준에서 아무리 지금 협박성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저께 버렸었던 램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회상을 찍어가지고 너무 지금 엊그저께는 유일 로보틱스 종가 베팅 안 했는데 시회 8% 오르고 막 그래서 화났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램 테크놀로지가 나를 화나게 하네. 물론 우리도 오늘 수익을 잘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한 두 번째인 것 같아. 내가 매도하고 나서 이럽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인데 말을 막 할 뻔했네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요게 중요하고 지금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미 통상 민간사절단, 무슨 조선통신사도 아니고 민간사절단을 이끌고 가는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리더가 되겠죠. 일단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민감한 이쪽 분야랑 제가 볼 땐 반도체예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는 게 어떤 이제 정책을 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종목으로 연결이 되겠죠. 오늘 장 막판에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 보였고 방금 말씀드린 램테크놀로지도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 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램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폴라리스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좋잖아요. 제가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또 수익 다 봤던 종목이고. 그런데 조정 구간이 굉장히 깊고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든 털어내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돌고 도는 이슈 사이에서 종목들이 일주일 가량을 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른 의미의 존버하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기다려주면서 수익 구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명분이 확실한 종목들은 지금 이슈가 풍부해서 순서가 많이 밀려 있을 뿐이지 그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겁니다. 저도 아쉬운 게 리딩하는 입장에서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다른 거 더 빠른 걸로 가보자. 더 빠르다고 해서 막 초스피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오늘 삼양ACN 수익 실현한 것처럼 좀 바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종목들, 그런 게 보이는 흐름들을 제가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나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돌고 도는 순환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분이 좀 확실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경제사절단이 방미를 해서 미국에서 읽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또한 내일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일 이슈가 있고요. 관심 섹터 지금 계속해서 같아요. 계속해서 같은데 이제 오늘은 퓨리오사 AI 관련주까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라고 하면 뭐 4x4,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이런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이 오늘 종가에서 움직임이 좀 강했어요. 지금 경제사절단이 가고 저커버그라도 만나면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것은 100% 테마성입니다. M&A 관련된 거니까요. 이슈가 한정적이죠. 100% 테마성이니까 이 테마에 한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게 LS그룹주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LS그룹주 우리가 LS가 아니고 LS 에코에너지 요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43,200원 매수한 거 오늘 46,900원에 딱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매도가 나갔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다시 4만원대로 내려왔는데 좀 매물 소화하는데 좀 벅차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 긴 호흡으로 방금 말씀드린 램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처럼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록 할 거예요. 잔량은. 자, 그리고 삼양 NC캠 지금 시간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이 제가 디데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내일이 디데이야. 삼양 NC캠 제 매매 기법상으로는 내일이 디데이인데 지금 시간 내에서 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시간의 가격 끝까지 봐야 되는데 요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내일 이제 요거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정리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매매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내일 대응 전략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 우리가 33,500원을 가지고 있던 것 이거 52,400원 오늘 매도 사인 드렸는데 편안하게 역시 매도가 나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은 K칩스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무려 1.7%, 2% 장중 최고치는 2%까지 상승을 한 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탄력을 받았죠. 지수 상승 제대로 이끌었고 2차전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 감소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에요.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주 지금 뭐 그룹주들이 난리예요. 오늘 오전 초반에는 LS그룹 그리고 어제까지 한화그룹 지금 한화그룹주, LS그룹주,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룹주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2차전지랑 포함하면 2차전지까지 다 해서 굉장히 많은 그룹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그룹주들이 대부분은 시총 상위주들이란 말이에요. 덩치가 큰 종목들 이들이 상승하니까 지수가 받쳐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굉장했죠. 코스닥 지수는 원래는 전방산업이 올라가면서 후방산업이 따라가는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2월 첫 거래일 이후에 지속 상승을 보였어요. 중간에 한 이틀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랠리를 펴고 있는데 상승률이 지금 7%대입니다. 월간 상승률 7%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냥 투자 수익률로 계좌 수익률 7%가 나왔다면 대단한 건데 한 달에 지금 이 정도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우리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적어도 이제 상반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분기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 강세 흐름 저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지수상승 시총 상위주들 활약인데 개별 종목들이 좀 오늘 심심했다고 해도 종가 부근에 확 뛰는 것도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제한적이었던 상승폭은 결국에는 전방산업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과 연계해서 후방산업의 이제 벤더 업체들 시총 상위주들의 파트너사들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시장에서 강세 형성하게 될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지수 상승이죠. 그렇게 되면 테마나 이슈에 국한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슈를 현실로 만들어서 테마를 섹터로 발전시키는 지금 뭐 이 2차전지나 파이오, 반도체 예전에는 다 테마였어요. 전기차 다 테마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섹터로 성장했죠. 왜냐?
전기로 가는 자동차 사실 이거 말이 되냐라는 얘기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슈를 현실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테마가 섹터로 발전되면서 덩치 큰 기업들이 생겨나고 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섹터로 발전시키는 모습, 이것이 나오려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서로 연계해서 잘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종목별로 흐름을 좀 보면은 K칩스법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드렸죠. 누가 삼성전자가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이제 끝났다고. 맨날 떨어지면 부정론자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끝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지금 아무리 나중에 정말 예를 들어서 액체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도 그 기술 역시 이들이 기반이 돼서 이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은 인류가 퇴보해서 원시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계속 발전되고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빠르고 점점 더 열에도 잘 견디고 이런 반도체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 개발에 이 파운드리 하나의 분야인 반도체 하나의 분야인 파운드리에 우리나라 2개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인데 진작에 통과되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사실 논의를 길게 할 필요는 있어요. 과연 세액공제가 정당하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R&D 인력을 상대로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상충됐었는데 무난하게 통과가 되면서 긍정적인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생겨요. 대만 같은 경우엔 TSMC가 그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었던 게 각종 세제 혜택을 다 받아요. 대만에서. 왜냐면 대만이라는 국가에서 만든 기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기술력은 비슷해요. 하이닉스가 위냐 TSMC가 위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척도를 딱 평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지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둘 다 지금 HBM 5세대 6세대 계속 개발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제반 여건으로 인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장 흐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랐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라야 돼요? 1차 밴드 업체들이 올라야죠. TC 본도와 같은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12%. 여기서 상승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이제 상승폭이 나왔으니까 한번 팔아줘야 되고, 또 일정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면 10만원 이하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 계속 사고 팔고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20만원 선부터는 수익 실현, 16만원, 17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근데 지금 시간이 또 지났고 추세가 더 형성되면서 이제는 20만원 이하에서 매수, 22만원 이상에서는 매도. 요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쉽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7만원 밑으로 내려갔는데 17만원 아래에서 한 2달, 석 달 이 정도 횡보한다. 보유하고 계속 이것도 역시 적립형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수익 실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짧은 호흡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고, 하락한다고 해서 내가 매수했는데 하락한다고 해서 이거는 끝난 거고 손실 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매수한 위치가 너무 높은 위치고 거기서부터 내려간 거고요. 그것을 나는 예상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12%나 상승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향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납품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국 반도체를 미국에서는 수입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반도체 역시 보안법에 걸리는데 그런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냐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려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비를 주성 엔지니어링이 납품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중국 반도체가 발전을 해야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를 쫓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가 아닌 게 그런 중국이 결국에는 장비라든지 이런 소재나 부품들을 외국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수출을 금지시킨 게 미국인 거고.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흐름을 잘 보이고 있었고 인텔 관련주로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인텔이 최근에 부분적으로 TSMC나 뭐 이런 기업들의 부분적으로 좀 이 M&A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런 인수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인텔 주가가 그래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주가 하나 있죠. 바로 DI입니다. 시크릿 종목으로 들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 잘 보세요. 반도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 반도체는 전공정 업체들인데 이 DI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업체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자, 이 테스터기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이 발열 테스트 그러니까 이 DI가 만드는 이 버닌 테스터가 전력을 일시에 가했다가 안 했다가 가했다가 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유리기판으로 진출을 하든 HBM 연구를 계속하든 이 후공정 검사 장비를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전공정에 있는 생산 장비는 어떻게 보면 생산 장비 도입한 다음에 끝이지만 이 후공정 검사 장비는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SOCAMM 소캠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칩넷 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CXL과 비슷한 그런 이 구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픽카드, 저장장치, 처리장치를 전부 다 하나로 합쳐놓은 이 반도체를 뜻하는데 이것이 지금 DI라든지 뭐 이런 검사 장비 업체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 컴퓨터 익스프레스 이걸 뭐라 그러죠? CXL을 제가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놨었는데 이 CXL 관련주들이 역시 움직임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XL 관련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맞을 거예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엑시콘이나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은 이 칩넷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 이 슬롯을 만드는 그래픽 카드를 끼우는 슬롯 있죠. 이 슬롯을 만드는 기업이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요걸 이제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반도체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올 때마다 이것에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 속도를 더 올리는 이 PLE 슬롯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정말 반도체 쪽 연구를 굉장히 많이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 최근에 이제 라이선스 계약 12억 규모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요거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요런 부분들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붙은 종목들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붙은 종목들만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승을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에 포함이 된 종목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스마트 기기에
AI를 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 심을 때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들, 새로운 반도체, 또 모바일 기기의 모양에 따라서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해야 돼요. 커스터마이징 시대로 점점 더 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디자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 모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테스터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상승하는 거고,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이 이 슬롯을 만드는 기업들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슬롯을 만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았는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반도체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 업체들,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정말 이거 이 PCLE 이 슬롯을 만드는데 이걸 누가 반도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맞거든. 이게 있어야만 되니까. 기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FCBC 판도 그렇고 웨이퍼도 그렇고 이거 다 반도체거든. 반도체의 다 분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축적도가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쑥쑥 나오고 있는 겁니다. 램 테크놀로지 지금 시외 상인데 나 지금 배 아파 죽겠어요. 엊그저께 던졌는데, 물론 던지고 나서 바꾼 종목이 또 잘 상승해 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고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버린 종목도 상승하지만 갖고 있는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교체하는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다 섭렵하고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영상 그리고 뭐 장중에 카카오 라이브라든지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 리딩을 많이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야, 간다고 했잖아요. 15,000원 목표가 갔어요. 끝났어. 추천은 못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오션을 대신 매매를 했고, 지금 이제 하나엔진이나 일승과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가요. 왜냐면 이 FLNG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지금 태동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다들 필요성을 못 느꼈죠. 왜냐면 석유 채굴이나 LNG 가스 채굴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감소를 하는 추세였고, FLNG선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은 더욱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FLNG선, 친환경 선박 무조건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이런 LNG나 석유를 채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FLNG선에 대한 수요량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엄청난 역대급 상승이에요. 10년 만에 상승입니다. 역시 기사에도 FLNG가 나오죠. 플로팅 LNG 선이라고 바다에 띄우는 LNG 그 채굴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엄청납니다. 미국향 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입니다. 자, 위승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조, 미국 정부의 제재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짐. 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점차적으로 더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목들 또 훑어봤는데, 지금 시장 굉장히 매매할 종목들 많고 우리 활발하게 지금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좀 물려서 최근에 좀 물려서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벌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시기 바래요. 이렇게 제 영상도 봐주시고 또 다른 이제 창구를 통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들을 잘 섭렵하셔서 대응 전략에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VIP방에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장, 내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 이어질 것 같은데 내일장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오후 시간 편안한 휴식 시간 되도록 하시고 내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